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6월의 첫 장인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그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일장 어떻게 보시나요? 또 뭐 일단 정책주 같은 경우는 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조금 흐름을 만들 것 같고요. 네. 뭐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조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응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정말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삼성전자 주가만 봐도 진짜 가는 거 맞냐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역시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빨간불은 켜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콩에 대한 제재 자체가 역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홍콩을 거쳐가는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생각하고는 있지만 역시 크게 시장에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반도체보다는 앞으로 4차 산업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역시 홍콩보다는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동남아 베트남권이라는 이런 쪽에 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큰 영향은 없겠지만 방향성은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다. 지금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 자체는 올라갈 듯 했는데 오늘 시장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뭔가 아침에 아직까지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그쪽의 초점은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역시 환율대가 아직 1220원대, 30원대 부근에 놓여 있지만 오늘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 환율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과 미국하고의 중국이 아직까지 미중 무역에 대한 조기 1차 합의에 대한 부분을 폐기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폭동은 단발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일부는 줄 수 있다는 게 역시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역시 환율 그리고 말 그대로 수급입니다. 수급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개파락하면서 아래로 출발하면서 122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들어오기에는 한 1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제가 이전에도 1220원 정도 부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쪽으로 하락을 보여줄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강하게 매수세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바닥권에서 매수세를 가지고 올라왔던 개인과 연기금이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쌍끌이 매수로 같이 올라갈 개인은 아마 매도세로 잡힐 거고요. 역시 개인들이 매도세라기보다는 일부 차익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같이 쌍끌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지 아니면 연기금은 역시 개인과 함께 차익으로 나올지 외국인만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시장이 될지 오늘 좀 자세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지금 바닥에선 개인과 연기금 위쪽에서는 역시 같은 기간이지만 투신과 외국인들이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빠질 때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내려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그 수급 현황에 따라서 이 시장의 강도를 좀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같이 매수세로 들어올 때는 시장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개인과 연기금이 사고 외국인과 또 투신권에서 매도세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살피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수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종목별로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흐름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3거래 오늘까지 4거래일 동안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대응 관점은 지금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가나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아래쪽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불확실할 때 한번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기회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는 게 맞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시장이 외국인 수급과 환율이 떨어질 때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서 시간을 추세 방향성에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늘 그리고 이틀 동안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손절에 대한 기준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바닥에서 올 때 4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들어왔던 시세를 봤었을 때 아래 저점 구간이 49,000원입니다. 그럼 48,9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역시 한 4%대, 3%대, 4%대밖에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로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만약에 위로 올라갈 때 수세 방향을 탄다라면 역시 56,000원대까지 충분히 54,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때는 과감하게 기회를 잡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얘기 드렸으니까요. 기회가 왔을 때는 잡고 손절을 짧게 대응하는 전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주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와 반면에서 걱정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또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환율 같은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과 내일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 체크 먼저 짚어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요. 쫄쫄쫄쫄 올라간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역시 시장에 풀려난 유동성,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지금은 갈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주식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주변에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1% 정도도 안 주는데 차라리 종목을 사놓고 1년에 5%에서 10%만 수익을 내더라도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메이저 자금들, 큰 자금들은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처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채권시장도 있고 부동산 시장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골드라던가 유가 시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돈을 조금 더 많이 보관할 곳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 외국인들과 큰 메이저 자금들이 지금 방향성은 어디로 갔었는가라고 본다면 역시나 올라오는 종목을 최대한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매도를 통해서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지수죠. 선물 지수는 굉장히 저평가였기 때문에 매수가 붙으면서 이제 괴리감이 맞춰지는 동안에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걸 내버려 두면서 지수 쪽이 아니라 선물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을 좀 챙기고 현물 시장에서는 최대한 매도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을 하듯이 이게 10년 만의 저점이고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한다면은 큰 자금들, 은행이 지금 돈이 넘쳐난다라고 하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돈이 넘쳐나고 있고요. 지금 돈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왜 그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투자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지 지금 기업들과 큰 메이저, 큰 손들은요. 지금은 주식시장, 위험,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미국 국채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 생각이 들고 최대한 현금화를 시켜내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을 살 수 있거나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정보력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만 계속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방법이 좋지 않다. 우리가 지수 선물이라든지 또는 다른 채권 투자가 좀 안 되는 방면에 차라리 우리가 현금을 조금 돌려놓는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저는 현금화 전략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현금화 전략은 정답이 아닙니다. 전략일 뿐인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의 길을 간다. 저는 성격이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좋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은 기쁨을 누리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은 좀 슬프고 소외당하는 느낌이 좀 들면서 조바심이 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지금 방송에서 추천 나오는 종목들이라든지 급등 나오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눈이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사고 나면은 빠지는 고점에 사는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인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현재 상황에서 지수가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예측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거품 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거품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될 뿐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내려가면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뿐인 거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갈수록 올라가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지금은 빠지는 것을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리고 역시나 실물 경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미중 무역 전쟁 갈등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한 번에 시장을 몰아닥쳤을 때 과연 전저점은 무사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지난 3월 특강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려가고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사라 해놨을 때 샀으면 지금 현재에서는 역시 여러분들의 물려있던 종목들, 골치 아팠던 종목들이 현금화시켜서 지금은 새 마음 새 뜻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거품장이 나올 것이다. 시장은 거품장, 급등장세가 나올 텐데 그 장세 이후가 더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장기로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쫄쫄쫄쫄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서 테마 매매를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시장 대응 별로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계속 내일 또 올라갈 것 같고 모레도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겠다. 난 현금화하지 않을래. 100% 투자하겠다. 라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뒤에 큰 깊은 하락이 하나 더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멀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는 전략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뭐 더 올라간다라는 예측, 어디까지 간다라는 예측은 사실은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 예측은 굳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세가 이어지는 한은 단기 매매로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조금 더 현금 비중을 관리를 잘 하시면서 가격 전략을 잘 세워서 조금 진입 시기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뉴딜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알톤 스포츠라든지 삼천리 자전거 이런 것들이 급등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렇게 되면은 건설 토목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들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돌려본다면은 수혜주들이 눈에 보이실 수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유진기업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용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조용한 기업들 중에서 탄탄하다 싶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단기 급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빠졌을 때도 손절하고 빨리 시장 대응에 맞춰가야 되는 요즘 테마가 하루하루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고점에 몰리는 경우들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략들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빠르게 상담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